자, 강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8번째 신강, 시지, 양인 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강을 몸신자에 강할 강자를 씁니다. 이 신이라는 게 일간을 말합니다. 일간이 강하냐, 보통 이제 일간을 나눌 때 일간이 강하다, 왕하다, 또 약하다, 쇠하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일간이 강하다, 왕하다, 약하다, 쇠하다 이런 것들이 지금 고전에서 이런 것들이 쓰는 목적과 제가 지금 현대에서 해석할 때 이걸 구분하는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고전에서는요, 그러니까 용신을 구하기 위해서 일간의 강약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고전을 보면, 그러니까 일간이 보통 그러니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밸런스가 있는데 이쪽 저울과 이쪽 저울이 있고 이게 인성과 비겁을 갖다가 합친 거, 식상, 재성, 관성을 합친 것, 이 기운의 균형을 좀 보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그러니까 인성과 비겁이 무거울 경우에는요, 요쪽에서 이건 시술했던 요쪽에 좀 강화시켜줘야 균형점을 유지하니까 요 식재관에서 여기서 용신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울어진 사주니까 요쪽에서 용신 식재관 쪽에 오는 그 운이 왔을 때 너는 평균을 이룰 수 있어. 이거 갖다 조화라고 하죠. 화를 이루니까 잘 풀려. 그러니까 성향이 굉장히 둥글둥글하고 여러 사람과 원만하게 있는 덕을 이룰 수 있으니 사회적으로도 잘 풀린다고 봤던 겁니다. 이 용신의 배경에는 뭐다? 고대에는 그러니까 화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예요. 또 순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예요. 자, 순은 뭐냐면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해왔던 관습을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윗사람이 말하면 옳고 그름을 따질 게 아니라 윗사람이 말하는 걸 따라가는 걸 순이라고 보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했는데 또 참아라. 쭉 참고 있으면서 별로 티내지 않는 것, 얘를 화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조선시대에서는요, 그 사람이 인격적 성숙과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시기를 순과 화의 모양으로 봤습니다. 즉, 사주에서 기울어진 점이 있다면, 기울어진 점을 약한 것을 보강하는 운을 갖다 용신으로 보고, 용신의 운이 왔을 때 순과 화를 이루니 일이 잘 풀린다. 그래서 용신을 잡으려면 보통 인성과 비겁도 식재관의 누가 더 센지를 갖다가 평가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세면 이쪽에서 용신을 구하고요, 이쪽이 세면 이쪽에서 용신을 구한다는 개념입니다. 그게 평평해지니까요. 그래서 그냥 어느 게 더 센지 약한지를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념을 집어넣죠. 그러니까 어떤지 더 강약을 알기 위해서요. 그래서 뭐 세력이라는 것도 좀 넣었고요. 또 통근이라는 개념도 좀 넣습니다. 또 그 등령이라는 개념도 좀 넣었고요. 또 그 합충의 개념도 좀 넣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특정 부분에 어떤 그 세력이 있으면, 그러니까 세력은 오행적 세력도 있다고요. 12운성적 세력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쪽이 강한지 이쪽이 강한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요걸 넣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운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어떤 데는 점수제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간은 전부 다 10점씩 주고, 지지는 월지만 30점을 주고, 각장에서 인비와 여기서 보면 인비가 좀 여기죠. 병오 갑인이 인비죠. 그러니까 기준 점수로 따지면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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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이고 이게 40점이고요. 여기 30점이니까 10점, 10점,
10점, 33, 여기 합치면 여기 60점이 되고요. 여기는 각자의 10점이 나면 40점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인성과 비겁의 세력이 60대 40이니까 용신을 여기서 구해라. 이렇게 바라보는 게 용신론적 관점이고 점수를 갖다가 통해서 얘 비중을 갖다가 얘가 강한지 약한지를 바라보려고 했던 관법. 이게 용신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신을 잡고 용신을 도와주는 운을 갖다가 희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희용기구한이라고 하죠. 희용기구한. 그래서 희신은 용신을 도와주는 운입니다. 만약에 신이라는 놈이 용신이면 여기서 이게 금 오행이기 때문에 그 사라든가 미라든가 술이라든가 이렇게 요게 목금 토로 도와주니까 얘가 지금 희신이 되는 거고요. 얘가 신은 용신이 되는 거고, 기신은 뭐냐면 얘를 갖다가 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라든가 갑이라든가 인이라든가 묘는 이 용신을 못 쓰게 만들기 때문에 얘가 되는 거고요. 구신은 기신을 도와주는 거, 수오행이 기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요, 희용기관을 통해서 이 희신과 용신운에는 일이 잘 풀린다. 기신과 구신운에는 일이 안 풀린다. 한신운은 그저 그렇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데요. 이게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부분도 있지만 안 맞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현대에는요. 그래서 저는 이 관법을 웬만하면 안 쓰려고 그럽니다. 이 관법이 잘 맞는 부분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격국이 명확한 사람만 맞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상위 1% 정도가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전체 100가지 사주 중에서 한 가지 정도는 이 용법으로 쓰는 겁니다. 왜냐면 이 격국 용신론 자체가 그렇게 가장 그 상위 1%에 있는 사람만 모아놓고 그 사람이 운이 잘 풀리는 시기와 안 풀리는 시기를 연구해 놓은 거기 때문에 샘플링 자체가 굉장히 왜곡된 상태에서 이 규칙을 만든 겁니다. 이 관법을 만든 거예요. 이 관법을 갖다가 일반 사람의 사주에 적용한다? 굉장히 많이 안 맞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 10년쯤 공부했는데 도무지 용신이 뭔지 모르겠다. 왜? 용신을 구해야 내가 잘 풀린 시기를 알 수 있는데 도대체 난 보니까 도저히 내가 용신이라 생각했던 그 운에도 안 좋더라. 이런 경험을 많이 해서 사람들은 그럼 내가 용신을 잘못 알고 있는 이유가 공부가 덜 돼서 라고 생각해 더 많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한 10년쯤 공부했는데 안 맞아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건 도사한테서 물어보려고 많은 것을 찾으면서 제 용신이 뭔지를 좀 알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용신론 자체가 현대에는 안 맞는 거예요. 100개의 사주 중에 1개의 사주만 맞는 이론인 거예요. 나머지 99개는 용신론이 아니라 다른 관법으로 푸는 거예요. 다른 관법이 뭐다? 이게 관법이라는 겁니다. 이 관법으로 풀면 안 풀리는 사주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주를 다 풀 수 있는 것들이 어떤 사주의 특성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특성을 삶의 직업이나 성격이나 인간관계로 녹여내는 것, 이게 실전 사주에 필요한 관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전에서는요, 그 강약을 따지는 게, 고전에서는 용신을 잡기 위해서 강약을 따졌다면 현대에서 제가 쓰는 관법, 제 관법이에요. 관법은 그 강하거나 양하면요, 강하거나 왕하면 내가 주도적인 일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도적인 일을 하는 게 내가 선택한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보니까 직장 생활보다는 자영업이나 사업 쪽에서 잘 맞더라는 거고요. 어떤 직장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전문성을 갖고 나의 전문성이나 내 말 자체가 내가 어떤 룰에 따르는 게 아니라 내 전문 지식과 자격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일에서 나는 성공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내가 주도권이 없는 일, 그러니까 어떤 일의 순서가 정해져 있고 방법이 정해져 있고 기간이 정해져 있고 누구라도 그 시간대
그런 모습으로 일을 해야 되는 일이라면 짜증이 나서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내가 강하거나 일간이 강하거나 왕한 사람들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에서 앉은 자리에서 계속 여기서 조립만 하거든요. 이 사람은 미치고 포착됩니다. 내가 노력을 하겠지만 계속 창의성도 없이 내가 주도권도 없이 나한테 밀려온 일을 그 시간 내에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일 자체가 나는 너무 짜증스럽고 답답해서 못 살겠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일간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약하거나 쇠한 사람들은요. 그 사람은 그런 일을 잘 합니다. 야, 나는 그냥 주어진 시간, 내가 나한테 일이 주어지면 그 시간 내에 하라는데 뭘 이렇게 힘들어. 그냥 별 생각 없이 작업하다 보면 시간도 잘 가던데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은 일간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주 자체에서 일간이 강한 사람들과 일간이 강한 사람들이 더 일간이 강해지는 시기라면 이 사람은 자영업 쪽이나 자기가 주도권을 쥐는 일에서 성과를 내는 거고요. 일간이 약한 사람이 더 약해지는 시기라면 자기 주도권이 아니라 자기한테 일을 시키는 조직 내에서 자기한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할 때 성과를 내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보면 똑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병이라는 일간이 여기서 지금 이 오라는 글자를 봐서 양이라는 글자를 봤기 때문에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여기서 이렇게 그 오행배처럼 놓고요. 일간 밑에 이 아래 두 개의 글자가 이제 여기 4가 들어갈 수 있고 5가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 글자가 있으면 강한 걸로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요. 독립성을 할 수 있고 내가 기회만 되면 창업을 하려는 사람입니다. 내가 웬만하면 주도권을 발휘하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글자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가 주도권 가지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근데 남자라면 요 오라는 글자가 이 시에 있지만 이 사주에서 사오미 여기까지가 이 병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간이 대운에 의해서 더 강해지는 것이 남자의 사주입니다. 그래서 병이 살을 보면 진을 보면 관대지에 들어가죠. 살은 걸럭지에 들어갑니다. 요 오는요 제왕지 들어가죠. 이건 또 쇠지 들어가죠. 근데 거꾸로 여자 사주에서 이 축에서 이 병을 보면요. 축, 자, 해, 술로 갈수록 병의 세력은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어릴 때까지만 해도 장생지에 있기 때문에 병의 세력이 강해졌지만 대운이 바뀌면서 이 세력이 약해지니까 시에 있는 오라는 양인을 일찍 쓰기가 힘든 겁니다. 이거 보통 60이 넘어가서 쓰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이 일간이 약하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이 대운이 사우미를 할 때 여기서 일간이 강하니까 이 시에 있는 거 미리 땡겨 쓴다고 보고 이건 이때 일간이 강한 사람이 있구나. 일간이 강하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주도적인 계획하고 선택하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쉬고 싶을 때 쉬는 일을 할 수 있는 것. 자율권이 많은 일에서는 성과를 내지만 내 의사와 관계없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해야 되만 한 일, 또 내가 수동적으로 떨어지는 일을 처신해야 되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이 어떤 콜센터의 직원으로 일한다면 이 사람은 죽었다 해도 못합니다. 컨베이어 시스템이 있거나 아니면 그 동사무소에 앉아가지고 동사무소나 은행에 앉아가지고 내가 가만히 있고 고객이 원하는 것 같다가 내가 급박급박 응대를 해야 되는 일, 그거는 뭐냐면 일간이 약한 사람이 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금융권에 있다면 차라리 나는 영업을 하겠다. 내가 오는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시장 조사를 하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일으켜서 내가 가치 있는 것에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하고 그걸 위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투자를 하면 더 큰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이거는 뭐다? 내가 정해진 루틴대로 일하는 게 아니라 내 가치를 스스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내가 주도적으로 일을 보고 평가하고 내가 그 실행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나한테 있는 일이라면 잘할 수 있지만 내 의지와 관계없이 해야 될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 이때는 답답해서
미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경우는요, 이 관이 강해지죠. 관이 강해진다는 거, 축자로 가면 관이 강해지는데요. 관이 강해진다는 얘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주어진 일을 숙제하듯이 할 때 내 마음이 편하다는 겁니다. 일은 많이 쌓여도 그냥 할 거리가 많으니까 좋네, 이러면서 시간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사주라도 대운에 따라서 일간이 강해지는 것도 있고 약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봐야 사주가 보인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요, 신이 강하다는 것보다 이 오행 배치로 놓고 보면 요 오라는 배자가 있는데, 만약에 얘가 연이나 월에 있으면 대운이 불리하게 나가도 강한 게 유지됩니다. 근데 시에 있다 보니까 대운이 불리한 방향으로 흐르면, 오에 대해서 불리한 방향으로 흐르면 얘는요, 이걸 젊은 시절에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젊은 시절에는 약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 대운에는요. 즉 여자라면 젊은 시절에 보통 이 대운 여기까지는요, 50대 중반까지는요, 일간이 약하니 내가 주도적인 사업을 하는 것보다도 내가 소속된 직장에서 나한테 주어진 일, 그거를 열심히 하는 게 더 좋겠다. 남자라면 일간이 요거에서 강해지니 내가 나한테 떨어진 일을 하는 것보다 내가 자율권을 갖고 내 선택에 의해서 일을 할까 말까를 결정할 수 있는 일,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일, 그런 데서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신강과 신약을 따지는 목적입니다. 제가 따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8번까지 끝났습니다. 자, 이제 9번을 보겠습니다. 자, 9번은요, 남녀 대운 변화입니다. 자, 보통 보면은, 그러니까 남자 대운은요, 순행도 있고 역행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식갑자가 있는데요, 육식갑자의 순서대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순서대가 있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보세요. 병신, 정유, 무술, 기해, 병자, 신축, 이민, 계묘, 갑진, 을사, 병호, 정미, 신, 이렇게 쭉 이게 순서대로 지금 60갑자가 지금 순서 정해지는 거죠. 이 순서 이건 60갑자 정해진 건데, 이 사람의 월지가 지금 월이 지금 계묘죠. 그러니까 월의 계묘 여기라는 거예요. 얘를 중심으로 거꾸로 흐는 걸 역행이라고 합니다. 대운에요. 그러니까 대운은 월주예요. 월주는 계묘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흐를래 똑바로 흐르는 거였다. 얘를 순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묘 다음에 갑진을사 병호 정미 무신 기후로 가는 것은 순행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거꾸로 흐르는 걸 역행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런 거예요. 요 월천간에 있는 요 글자를 보는 겁니다. 요거 월천간에 있는 게 갑, 병, 무, 경, 임이라면 요걸 양이라고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을, 정, 기, 신, 계라면 음이라고 놓는 겁니다. 이럴 때 요게 양이에요. 양이라면, 갑병, 무경이라면 남자는 순행이고요, 여자는 역행입니다. 이게 음이라면 남자는 역행이고요, 여자는 순행입니다. 자, 볼게요. 이게 양이죠. 음이라는 거죠. 그럼 양이면 여기 양이니까 남자는 순행이죠. 남자의 대운이 어떻게 하랍니까? 계묘 다음에 갑진, 을사, 병호, 정미 이렇게 순행을 하고 있죠. 여자의 여자는 어떻게 돼요? 역행을 하죠. 요 글자가 양이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역행을 하는 게 이민, 신축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인이, 신축, 경자, 기해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대운을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사주에서도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쓰듯이 대운도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운은요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운을 갖다가 해석할 때 가장 먼저 해석을 해야 될 거는 뭐냐면요, 삼합입니다. 삼합인데, 그러니까 삼합이 그러니까 목과 화로 가면은 얘는 양의 기운으로 놓고요, 금과 수로 가면 음의 기운으로 놓는 겁니다. 자, 목이라는 것은 삼합이 목이면 해묘미를 말하는 거죠. 또 화는요 인호술입니다. 그럼 해묘미와 인호술은 양으로 놓는 거고요, 금은 사유축입니다. 수는 신자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유축 신자지는 음으로 놓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와 운을 갖다가 비교해 보면 남자가 양의 기운을 많습니다. 몸에는요. 그래서 운은요 음의 기운이 있을 때 좋고요, 양의 기운일 때 안 좋습니다. 여자는 운이 여자는 자체가 음입니다. 몸 자체가요. 그래서 운이 양의 기운이 있을 때 좋고요, 음의 기운이 있을 때 안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을 보면 보세요. 요 신자진 사유축에서 음의 기운이니까 이 두 개는 좋습니다. 여기서 인호술 해묘미니까 이건 목과 화와 목의 기운이죠. 근데 안 좋습니다. 그럼 얘를 좋다 안 좋다를 뭘로 표현하냐면 20년 단위로 끊는 겁니다. 이렇게 끊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이 이때 초반에 이 첫째와 둘째는 내가 평균보다 운이 좋은 시기구나. 두 번째, 요 오와 미에서는 양의 기운이기 때문에 지지상황에서 양이기 때문에 내가 안 좋은 시기구나. 그래서 이때는 운이 안 좋은 시기 20년간은요 가장 안정적인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까먹고 많이 손해보고 많이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일을 벌리고 도전하고 규모를 확대하는 건 크게 망할 수 있는 겁니다. 가능한 한 일을 벌리지 않고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는 거. 내가 주도적인 아무리 가면 주도적인 사람이라도 주어진 일만 하고 웬만하면 일을 벌리지 않는 게 손해를 작게 보는 시기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면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냐면 잘 될 때 이만큼 살다 안 될 때 이렇게 넘어갑니다. 보통 현대사회에서 이렇게 불리한 시기를 잘 넘기는 방법은 월급쟁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월급쟁이 하면서 안정된 소득만 올릴 수 있고 투자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 또 망합니다. 이게 불리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대현대인의 제일 고통은요, 이때 20년 동안의 불리한 시기를 몇 살 때 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 대운의 모습에서 벗어나다 어떻게 20년 단위로 여자 같은 경우 봅시다. 그러니까 이는 굉장히 양의 기운이 강하고요. 여기는 축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서 또 두 번째 대부터 세 번째 대우니까 만약에 5라고 치면 15살부터 35살, 34살까지는 엄청나게 힘들게 지내겠구나. 35살부터 54세까지는 훨씬 더 편하게 지내겠구나. 그 다음부터 힘들게 지내겠구나. 그럼 힘든 건 뭐고 편한 건 무엇일까를 따지는 것. 이게 지금 사주를 보는 겁니다. 이 단위가 대운 2개씩, 대운 지지 2개씩 음양으로 묶이기 때문에 20년을 기준으로 해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은요, 이렇게 삶이 좋을 때 나쁠 때 좋을 때 나쁠 때인데 이게 20년이라는 겁니다. 여기도 20년이고요. 또 여기도 20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좋을 때는요, 이 좋은 기간에는 웬만하면 확장을 할 수 있고 평창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 좋은 시기 20년간은요 웬만하면 확장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전하지 말기보다 가장 안정된 모습으로 견디는 게 중요합니다. 이 사이클만 잘 타도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현대에서
그러니까 번 돈을 대부분 잃어버리거나 신용불량 된 사람들은요, 이런 운입니다. 이런 운이요. 자, 이런 운보다 남자한테는 어떤 운일까요? 해묘미 인옷을 운입니다. 여자한테는요, 사유축 신자진 운에서 이렇게 힘듭니다. 또 반대로 음양이 바뀌면 바뀌는 거죠. 이렇게 삼합을 갖다가 이용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목화는 양으로 놓고 금수는 음으로 나와서 이 해묘미와 인옷을 양의 기운, 사유축과 신자진을 음의 기운을 놓습니다. 그러면 목화는 왜 양의 기운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행에서 배웠잖아요. 목과 화는 아침과 봄이다. 낮과 여름이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낮까지, 봄부터 여름까지는요, 세상 만물이 밖으로 팽창하는 기운입니다. 팽창하는 기운을 양이라고 놓은 겁니다. 근데 가을과 겨울 기운은요, 모든 것들이 수렴하고 안으로 감춰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음이라고 놓은 겁니다. 수렴하는 시기니까요. 근데 남자와 여자를 비교적 보면 남자는 양의 기운이 강하고요. 뭔가 일을 벌리고 도전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을 양이라고 합니다. 여자는 좀 이것저것 꼼꼼히 따지고 침착하게 생각도 하는 거, 생각도 많은 걸 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음과 양의 밸런스가 맞아야 돼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양기가 강한 남자가 음의 기운이 많을 때 일이 잘 풀린다. 운이 좋다. 음의 기운 여자는 양의 기운이 많을 때 운이 잘 풀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원할 때 첫 번째는 삼합의 구조에 의해서 20년 단위로 좋은 시기와 나쁜 시기를 먼저 구분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신사를 적용하는 겁니다. 신사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남자 거를 볼게요. 갑진, 을사, 병호, 정미, 무신, 기유라고 나왔을 때 이 신사를 놓고 보면 이 신살 자체가 이거 좀 월살이 됩니다. 이건 망신살이 됩니다. 이건 장성살이 되죠. 그러니까 이건 12신살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별도로요. 이건 반환살이 됩니다. 이거는요 역마살이 되죠. 이거는 육해살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기 와 있다고 치면 지금 이게 55, 25 이렇게 대우수에 따라 다 다르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30살인데 지금 병호대운의 중간쯤 와 있다. 이 사람이 남자다. 그러면 남자는 여기가 지금 이렇게 안 좋아지는 시기죠. 이렇게 안 좋아지는 시기죠. 그러니까 안 좋아지는 시기에서 장성살을 맞이하는 겁니다. 장성살은 보다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내 계획하에 내 결정권을 갖다 갖는 겁니다. 결정권.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자기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때는요, 오라는 글자를 남자가 만났을 때 이 양기가 강하기 때문에 실속을 못 챙깁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는요, 일을 크게 벌리지만 규모도 크게 만들고 싶어 하지만 광고비도 많이 써갖고 말해서 주먹 끌고 싶어 하는 게 이 글자거든요. 결과는 못한다, 쫄딱 망한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크게 벌리고 싶은 마음은 굉장히 강하지만 이 시기에 이 사람은 쫄딱 망하게 돼 있습니다. 내 사업을 할 때. 그거를 얘를 뭐라고 한다? 양인살이라고 합니다. 병일간한테. 그럼 양인살의 가장 중요한 흉은요, 재성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성이 돈이고 인간관계입니다. 내 돈 날리고 인간관계가 달라고 싶은 게 요 양인살 때문인데요. 양인살가 장사살이고요. 양인살에 있으면 강한 주관을 내고 하고 싶은 걸 못 참습니다. 해야 됩니다. 밀어붙이는 힘이 강합니다. 여기에 장성살이 있으니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대장이 돼서, 내가 주인이 돼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제가 조언할 때 어떻게 하냐면, 지금 당신이 사업을 하려고 애쓰지 말고 차라리 직장 생활을 해라.
직장 생활에서 양기가 많아서 고생이 많으니 거기서 실속은 챙길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고 쉬지 못하고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은 만들어진다. 이때는 더 나은 삶의 기반이나 경험을 쌓기 위한 과정으로 고생은 그냥 내 친구다 생각하고 달고 하면서 열심히 일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 고생한 거를 보상받는 시기는 이때입니다. 올라가는 시기잖아요. 그러면 이때와 이때를 우리는 뭐라고 하면 편제라고 읽기도 하고요. 돈의 흐름이 좋아지는 시기라고 봅니다. 또한 이렇게 음기가 좀 많아질 때는요.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주변 사람들이 나를 많이 도와주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이때 하는 게 좋겠다. 대운이. 이때는 사업을 한다면 마음이 많은 사람한테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내가 전체를 이끌고 간다는 걸 과시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내 의욕도 넘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큰 손실을 볼 수 있으니 절대 사업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때입니다. 다만 이때 할 수 있는 건 뭐다? 내 능력을 갖다가 개발하는 일은 가능합니다. 내 능력은요. 그러니까 장소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자격증을 딴다거나 내가 기술을 익힌다거나 내 기능과 재능을 갈고 닦는 일은 이때 잘 됩니다. 근데 자본을 투자해서 뭔가를 사업을 하겠다는 건 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니 이때 뭐든지 잘 된다, 뭐든지 안 된다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은 잘 되고 어떤 일은 안 되니 잘 되는 일은 하시고 안 되는 일은 하지 마세요. 이게 정답인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상담을 받을 때, 야, 나는 가만히 있으면 다 알아서 그냥 다 찍어주자. 이런 일은 없습니다. 보통 특정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현대인들은요, 적어도 3, 4년, 늦으면 10년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요, 대운의 흐름을 먼저 봐야 됩니다. 대운의 흐름이 지금 이게 대운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하십시오. 이 사람은 이렇게 대운이 흘러가는데 여기가 시작한 지 2, 3년 밖에 안 됐다. 그러면 앞으로 안 좋은 기간이 17년, 18년이 남은 겁니다. 이때는요, 뭘 해도 망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든 사업이라는 것들 하면 다 망합니다. 조금 이걸 보면 또 폼나게 뭔가 하려다 망할 때까지 하게 되는 게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망하는 게 아니라 일정 구간 쌓았다가 확 망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게 20년 동안 망하는 게 이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개인적 사업이나 팽창이나 폼나는 거 하나면 망한다는 걸 존재하되 이때 차라리 공적인 일, 직장을 다니면서 일이 많은 것 그런 일이 있으면 그걸 선택하라고 하는 겁니다. 또는 자기 재능을 개발하는 일이 있으면 그걸 하면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 구간에는요, 안 좋은 구간에는 내가 손실을 가장 적게 볼 수 있는 포지션을 잡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사업이냐 직장이냐 따지면 직장이 좋고요. 투자를 할래 말래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또 돈거래를 할래 말래만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또 뭔가 근사하고 폼 잡을 때 이 양인이란 길자가 발전해서 재성을 파하기 때문에 너무 폼 잡으려고 할 때 힘들다신다. 그러면 이 운 중에서 세 운 중에서 얘가 강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다? 인년부터 인년, 묘년, 진년, 사년, 5년, 미년까지가 강해집니다. 이때는 이 기운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벌림은 더 크게 망한다. 근데 신년부터는 얘기를 좀 조금씩 수그러듭니다. 신년, 유년, 술년부터는 좀 나아지니까 이때까지 강한 의욕이 생기더라도 절대 일을 벌리지 말아라. 이때라면 아주 작은 규모로 지분 투자 정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남녀 간의 대운 문제를 갖다 지금 다루는 겁니다. 이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이 사주가 조금 이제 설명이 좀 길어졌지만 여기서 바라보는 건 목적은 뭐였냐면 사주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과거에는요, 또 고전에서는 용신을 잡았습니다. 용신을요. 그래서 얘를 도와주는 걸 희신이라고 놨고요. 얘를 극하는 거, 생하는 거, 극하는 거를 갖다가 기신이라고 했습니다. 기신을 생하는 것들을 갖다가 구신이라고 했고요. 한신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희용기구안을 갖다 잡아서 이때는 일이 잘 풀린다, 이때는 안 풀린다, 이때는 평범하다, 이렇게 사주를 보는 관법이 있었는데, 이 것은 그러니까 상위 1% 사람들한테 맞는다. 이 상위 1%는 뭐다? 격이 만들어진 사람인 거예요. 격이 만들어진 거를 격이 이루어졌다가 성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판급 사회적인 리더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 장관부터 시작해서 어떤 특정 공사기관의 장들이나 회장들, 이런 사람들은 이 성격이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관장 같은 경우는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방법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사주 보러 안 오고요. 문의하지도 않습니다. 거의 안 옵니다. 나머지 99% 사람들은 이 방법이 안 맞습니다. 근데 책에서는 이 방법이 유일한 굉장히 중요한 관법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 책들이 뭐가 있을까요? 자평진전이 있습니다. 또 적천수가 있습니다. 궁통보감이 있습니다. 오행대의가 있습니다. 이거 뭐 삼명통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책들은 전부 다 얘를 갖다가 기반으로 합니다. 다만 적천수와 삼명통해에서는 약간의 조후론을 갖다 가미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고전이 중요하지만 고전만 갖고 해결되지 않는 사주 전반의 재반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를 다 배우는 게 보통 5, 6년 넘게 걸립니다. 이걸 다 걸린다도 어떤 중요한 질문에 답을 못하니까 사람들은 얘 말고 어떤 타로를 통해서 답을 얻고자 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는 구성학이라고 점수학이 있습니다. 또 육효라든 점수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통해서 답을 낼 수 없으니 타로나 구성학이나 육효나 아니면 주역점을 찾다가 쳐서 여기서 답을 못하는 거를 또 매화역수 있죠. 매화역수. 이것들은 다 점술입니다. 그러니까 사주에서 전달 얻지 못하는 답을 점술인 주역, 타로, 구성학, 육교, 매화역수 이런 거를 통해서 사주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얘를 또 배우다 보면 얘를 또 잊어먹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에는 얘 여기서 충분한 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점수를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충분한 답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용신론과 격국론에만 빠져서 거기서 답을 내려고 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고요. 실제로 여기서 지금 9가지를 살펴봤듯이 다양한 사주의 팩트를 갖다가 하나하나 해석해가는 관법을 쓰면 어떠한 사주라도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는 일과 하면은 안 되는 일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걸 사주 자체에서 구분할 수도 있고요. 대운과 세운에 의해서 약화되는 건 쓰지 말고 강화되는 걸 쓴다는 전제 조건이라면 그 시기에 따라 잘 되는 일과 잘 못 되는 일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의 직업이라는 게 3, 4년 만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대운 10년 동안 20년 동안에 잘 될 일은 뭐고 안 되는 일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단위로 잘 되는 일과 안 되는 일을 구분해서 그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더 좋다는 것들 얘기하는 것, 이게 실제 매년 사주를 바라보는 관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명을 봐야 됩니다. 명을 보는 게 내 사주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운을 보는 겁니다. 운은 대운도 있고 세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명과 운을 같이 보는 걸 운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건요, 운명의 흐름을 알고 싶은 겁니다. 내가 어떠한 선택을 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내가 이혼을 하면 내가 잘 살까 못 살까 후회할까 안 할까. 지금 결혼하는 게 이 사람하고 있는 게 맞는지에 대한 판단. 그러면 이 사람은 괜찮은데 지금이 맞나 미래가 맞는지를 딱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운이 안 좋으니 세상 어떤 일 중에서도 안 좋은 것이 나한테 자꾸 다가오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할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가다듬을 시기도 있고요. 내가 운이 좋으니 내가 일을 확장했을 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시기도 있는 겁니다. 그거를 정확히 꼬집어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삶에서 선택에 의해서 삶을 더 윤택하고 잘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현대 사주학에서 추구해야 될 관법이 된다는 겁니다. 현대 사주학은 뭐다? 정말 다양한 걸 배우게 될 겁니다. 그거를 하나하나 연결시켜야 됩니다. 지금은 그 다양한 것 중에서 가장 기초가 생극재화입니다. 지금까지는요, 생에 대해서 좀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다음 시간부터는 극에 대해서 강의할 예정입니다. 지금 생극재화를 배우는 건 오행론이고요. 이거는 전체 중에서 1부터 100단계라면 한 1, 2단계밖에 안 들어갑니다. 하나하나를 다 배워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를 배우면서 마치 얘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최종 목쓰임까지 알면은 나중에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사주를 바라보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자신 있게 다른 사람의 사주를 상담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게 되고 자신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게 됩니다. 자, 오늘은요, 그러니까 기존적으로 이제 예제에서 나온 걸 좀 상세하게 좀 다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그 수술 일정도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치료 일정 때문에 제 시간 월요일 날 오후 2시부터 4시라 시간을 못 받고 강의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제가 컨디션 좋은 날 녹화를 해놔서 이렇게 1시간 단위로 일주일에 서너 개씩 올릴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